여러분, 추석 민심이 어떨까? 저는 고향을 가자마자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경제라는 단어였어요. 당장 말입니다. 전통시장의 사람들 만나보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프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가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위기예요, 위기.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왜 많은 분들이 위기인데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장난 레코더처럼 이야기하더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먹고 사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환율은 일반 사람들이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못 느끼더라도요, 이게 고물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물가가 원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시장에 가보면 하나 들으면요 20% 30% 폭등이에요. 심지어 배추 같은 경우는 70% 80% 폭등하잖아요. 그러니 이번 제사상을 마련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폭등이 국민들의 삶에는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먹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 사 먹는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서민 생활을 궁하게 만든다. 가난하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나는 장사하려고 돈을 좀 빌렸는데 이거 감당하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데 이 말이 나왔다는 자체는요 이미 말입니다, 힘든 상태란 이야기. 여러분에게 금리가 오르면요 이게 바로는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 6개월이 지나면 그때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번 달에도 10만 원 빠져나가? 이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지.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한 금리는 그렇죠? 8월에 올랐죠. 11월에 올랐죠. 1월에 올랐죠. 4월, 5월, 6월, 7월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8월까지 올랐습니다. 8개월 8번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8번. 그러니 대출 갚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나올 수밖에. 우리 서효샘님이 월급도 같이 오르면 불만 없을 텐데, 그런데 월급도 같이 올랐다면 물가는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더 올랐을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것도 IMF 때보다가 더 어렵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 이렇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 뒤에 뒤따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바로 뒤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뭐 부동산은 폭등하고요. 예, 자영업장은 폭망하고요. 실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독재하는 거냐? 심지어 경제 독재다. 시장이라는 것은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무 독재, 독단, 예, 이렇게 정책을 펴니 경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꿨는데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경제 유튜버잖아요. 변한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5년 동안 망쳐놨잖아요. 완전히 경제를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경제를 다 망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뭐 대봤자 이제 100일 넘어서 예, 100일 넘어서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4개월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게다가 지금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건 막기에 급급합니다. 막기에. 아니 막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요. 국민들이. 예, 민심이 마음은 급한 거 민심 자체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게 빨리 안 바뀌어지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게다가 정책을 바꾸려 치면 뭐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나라가 어지러워요. 정치인들끼리 싸움 때문에 도대체 경제라는 것은 어디 갔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지러워요. 그러니 뭐 민주당은 협조 안 하는 거고 그러니 법은 안 바뀌고 예, 이게 뭐 변한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변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문정남님 명절에 선물 꾸러미가 없어요.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데 참나. 마트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빈손으로 다니네요. 경기가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되니 깝깝합니다. 재고가 눈에 선합니다. 올해는 장사 망조 들어요. 지금 우리 문정남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네, 한월수님 고물가 저성장 상태로 기업마저 아우성이니까 힘든 시즌이 왔는데 갈수록 점점 심각해요. 살아남아야 해요. 예, 허미령님 바뀌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할걸요. 아마도요. 예, 목단강 회원님 못 살겠다 바꿔보자 했는데 바꿔보자 소용없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넌더리를 치는 게 있더라고요. 넌더리를 치는 게. 예, 왜 계속해서 예, 뭐 법카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김혜경의 법카에 대한 이야기, 예,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추석 민심에 이게 나와야 되냐, 이거 나와야 되냐. 지금 이런 게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 네, 결국 말입니다. 모든 게 이번 추석 민심에서는 보면요. 가고 가는 게 보면 결국 어디에 귀결이 된다? 경제에 귀결이 됩니다. 경제가 위기다. 이 말에 귀결이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 좀 싸우지 말고 국민이 잘 먹고 좀 잘 살게끔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 저는 추석 민심에 지금 민심은 점점 성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민심은 더 나빠지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어떤 니전 투구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나빠질 거다 하는 게 55.6%였거든요. 비슷할 거다가 28.1%고요. 그리고 좋아질 거다는 13.5%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가 추석 민심에서 확인했지만 경제가 나빠진다. 경제가 위기다. IMF보다 어렵다.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경제란 이야기 또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정신 차리세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가 더 어려워지면서 민심은 성난 파도처럼 여든 야든 휩쓸어 버릴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경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심이 쑥 회복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